우리는 두 문자까지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답안지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어요. 3, 1, 변, 명, 명 하나씩 해볼게요. 아까의 우리의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그림을 일단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을 아까 제가 7개를 그려드렸었잖아요. 그 그림을 알고 계시면 이거 아주 자세히 쓰실 수 있습니다. 인용재결에 대해서 제3자가 소송한 경우 어떤 거냐면, 인용재결, 과수원 주인이 유독물질 공장 설립 허가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재결에 떨어졌습니다. 취소 재결에 떨어졌으면 공장 주인이 이번에는 소송을 청구하게 되잖아요. 그 경우입니다. 재결소송 당부. 행정심판 청구인, 과수원 주인은 자신이 공장 설립 허가가 위법이다 라고 해서 다퉜잖아요. 그래서 인용을 했으니까 불복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재결의 제3자, 그러니까 공장 주인이 새로운 불이익을 입는 거죠. 원래 공장 설립 허가는 불이익이 없었다가 취소 재결 때문에 불이익을 입은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인용 재결을 다투는 것이 적당하다. 제가 적당하다라는 말을 다른 색깔로 적었는데 왜 적당하다고 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인용 재결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각하당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의한 위법이 없는데도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 기각당한다고요. 각하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 재결 소송의 특수 문제는, 근데 그게 재결의 제3자한테는 최초의 불이익 처분이니까 그거는 원처분과 재결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원처분만 있는 경우 아니야? 라는 학설의 비판이 있다고 했죠.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판례를 적으셔야 되는데 이 판례는 딱히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설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사실은 중립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재결설, 19조 단서설을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판례를 19조 단서설을 지지하는 판례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수험상 그걸 따라가기로 해요. 판례 입장에 타당하다라고 해서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일부 취소 재결하고 변경 재결입니다. 3, 1 변면명에서 3, 1 변까지 가는 거예요. 판례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판례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죠. 감봉 처분을 받아서 취소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견책으로 변경 처분 혹은 일부 취소 처분을 떨어졌어요. 판례는 변경 처분인 경우지만 일부 취소도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인이 공무원이 주장을 해요. 위원회가 똑바로 안 했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을 들어봤더니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재결의 고의한 위법을 다투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재결 때문에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한 게 없네. 나는 원처분에 있었던 하자, 뭐 감봉이든 견책이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나에게 왜 징계 처분을 하였느냐, 이게 불만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랑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거기서 했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고유한 위법, 새로운 불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취소 재결 또는 변경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평가된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부적법하다라고 적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 고의한 위법이 없는데, 추가되는 불이익이 없는데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를 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다라고 적은 겁니다. 위법하다, 부적법하다 이런 말들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인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 여기 제대로 쓴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보는 수험 교재에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원처분, 변경 명령 재결, 후행 처분 전부 다 하나의 평면에다 놔두고서 구별을 비판을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재의 서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쓴 답안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는 나눌게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이 말은 침익적 제3자효를 갖는 행정행위라는 뜻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공장 설립 허가 같은 거 당사자한테는 수익적이잖아요. 하지만 과수원 주인 제3자한테는 침익적입니다. 하나의 행정작용이 동시에 수익적이기도 하고 침익적이기도 한, 이런 것이 복효적 행정작용이죠. 복효적 행정행위 중에서 침익적인 제3자 효를 갖는, 당사자에게는 수익적인 효과를 갖는 그런 행정행위의 경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침익적인 행정행위, 호프집 주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 발령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나눠보겠어요. 침익적인 제3자 효니까 당사자한테는 수익적이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여기다 적어드렸습니다. 공해 배출 기간 연장 처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인 과수원 주인이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변경 명령 적결이 떨어지면 행정청이 후행 처분을 합니다. 연장 허가 6개월을 연장 허가 3개월로 바꿉니다.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공해 배출 사업자가 아니고 인근 주민인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할 이유가 없고 변경 재결 또는 변경 처분을 다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거부 처분을 내렸었는데 이거 따져보죠. 예, 연장 처분이니까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이니까 공해 배출 사업자 원처분 상대방은 원처분에 대한 사투리 이유가 없어요. 다만 변경 명령 적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새롭게 불만이 생길 겁니다. 그때 재결 혹은 변경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다만 중요한 건 19조 본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고요. 19조 본문에 의해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할 이유는 공장 주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와 이 경우를 비교해보세요. 침익적 행정행위. 호프집 주인한테 영업정지 6개월 그랬는데 다시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되면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적어도 변경 명령 재결이 떨어지고 그래서 후행처분으로 영업정지 3개월로 줄어든 것, 이것 때문에 당사자인 호프집 주인한테 추가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데 재결 또는 재결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후행처분에 대해서 제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에는 이 양상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침익적인 제3자 효를 갖는 복효적 행정행위는 애초부터 후반부를 대상으로 다퉈야 됩니다. 소를 제기할 때요. 변경 명령 재결 또는 후행 처분을 대상으로 다퉈야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침익적 행정행위, 호프집 주인에 대한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은 애시당초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견해 대립을 똑같이 소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7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 것 잘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앞부분을 다퉈야 하는 경우인지 뒷부분을 다퉈야 하는 건지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